하늘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눈이 오나? 정말? 어쨌든 눈이 3월 중순에도 옵니다. 반짝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물의 소중함을 알고자 제정한 날인데 지난 세기보다 지금 인구는 한 2배 정도 증가한 반면에 물 사용량은 무려 6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니까 요거 좀 새겨들어야 되고 네. 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일깨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무엇보다 절약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1.5리터 음료수병 있죠. 거기에 물을 채워서 변기 수조 안에 넣어두면 화장실 물을 내릴 때 한 10%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네. 또 양치질할 때 물컵을 사용하면 70%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고 계신 거고. 하고 있죠, 당연히. 정말 변기에다. 네, 더 해보세요. 오늘부터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맛에 있어서는 지금 딱 물오르는 소식입니다. 민물고기 요리 전해드릴게요. 헐떡헐떡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이맘때면은 제대로 물이 오르는 맛이 있었으니 끝내자. 보면은요 민물고기가 최고입니다. 봄철 입맛은 내게 맡겨다오.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맛 민물고기 요리 맛보러 갑니다요. 자, 민물고기 요리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운탕. 여기 매운탕 애호가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다는 곳이 있는데 무슨 매운탕이에요 이게요? 예? 맛있게 드시네. 나가사리 빼고 매운탕 얘기하면 섭섭하대. 끓는 소리에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만 먹어도 감탄사가 지대로 나오죠. 기운이 그냥 불끈불끈 섰죠. 반반이야 오래요. 끝내죠.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요놈. 속칭 빠가살이라고 불리지만 정식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동작이라고 해요 이거를. 네, 동작에. 동작의 매운탕은 동작에를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 푹 끓인 사골 육수에 각종 채소와 직접 담근 고추장까지.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민물 매운탕에는 민물새우가 들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그러면요 동작이와 한 몸이 된 민물새우는 매운탕의 국물 맛을 책임져요. 거기다가 참깨까지 퐁당. 각종 채소와 함께 팔팔팔 끓여주면 동작의 매운탕 완성. 나가사리 나왔습니다. 맛있게요. 봄철에 이맘때 특히 맛이 좋다는 동작의 매운탕. 토실토실하게 오른 살을 아낌없이 발라먹고 국물이 시원하게 끓이니까 겨울철에 잃었던 입맛이 확 살아나는데요. 네. 반컵 하나 더 주세요. 자, 수입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매운탕을 먹을 때 빠질 수 직접 없는 넣어요? 것이 바로 요 수제비잖아요. 이렇게 찢어서 이거 넣어요? 있었거든요. 손님이 원하는 만큼 가져다가요 직접 떼어서 넣어 먹어요.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맛있겠네요. 수제비에 육수 맛이 우러나서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거기다가 날 미나리를 원하는 괜찮겠네요. 만큼 계속 드려요. 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맞아. 동작의 매운탕의 얼큰함 때문에 손님들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땀 흘리시네요. 장난 아니에요. 매운탕은 역시 빠가. 보면은요 민물고기가 최고입니다. 먹으면 힘이 불끈 솟는 민물고기가 있다는 충북 진천. 사장님 여기 힘 좋은 놈으로 한 마리 해주세요. 펄떡펄떡 뛰는 걸로 해주세요. 펄떡펄떡 뛴다는 음식의 정체는 큼직스러운 양념이 진한데요. 꽉 찬 살점까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 이거 어떤 맛이에요? 에? 아우 끝내줘요. 끝내준다는 말은 그만하세요. 무슨 음식인지 알려주셔야죠. 아유. 붕어요 붕어. 기운 받는 지금 맛에도 한껏 물이 올랐다는 붕어. 매콤한 양념과 만나서 붕어 찜이 됐어요.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이놈 힘 한번 세네 그냥. 힘하면 역시 붕어. 붕어 찜이 되기 위해서는 붕어 손질이 필수예요. 비늘을 벗기고 양념이 잘 될 수 있도록 현란한 손놀림으로 칼집 내주시고. 이게 산란기 전 요즘이 제일 제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붕어가 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짝이 있어요. 붕어 단짝 쓰레기예요. 바람에 말린 시래기는 장작을 짚어가지고 가마솥에다가 푹 삶아야 구수해지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에 삶아야 부들부들해져요. 가마솥에서 삶은 시래기는 잡냄새 제거의 1등 공신.
냄비 안에다가 무하고 메주콩을 넣어가지고 주인공인 칼집 냉풍을 올려주시고 매콤한 고추장 양념과 함께 삶은 시래기를 올려주세요. 여기에다 대파의 쑥갓에 갖은 채소를 넣은 뒤에 고추장 양념을 한 번 더 뿌려주면 준비 완료죠. 이대로 그냥 팔팔팔팔 끓여내면 입맛을 팍 당기는 붕어찜 완성되겠습니다. 맛있겠네. 소리만 들어도 먹고 싶네요. 붕어찜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 붕어찜도요 먹는 요령에 따라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요. 자, 가시 방향대로 살점을 발라낸 뒤에 요 살을 시래기에 싸 먹으면 씹는 맛이 한층 높아져요. 네. 그렇게 건강히 들어갑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붕어찜을 다 먹고 나면 마무리는 바로 요거 볶음밥. 남은 양념 국물에 다른 재료 없이 그냥 비비기만 하면 끝나요. 요게 별미 중에 별미예요. 아우, 숟가락에 쉴 틈이 없으시네 그냥. 숨이 지금 불글불글 섰네. 싱싱한 맛과 얼큰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 아우, 맛있게 드시네 그냥. 뭐예요? 맛있어요? 아우, 맛있어. 다들 들고 드시네요. 끝내줘요, 끝내줘. 뭐예요? 근데 이게 뭔데요? 쏘가리, 쏘가리. 너무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쏘가리 매운탕.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는 주인공. 이게 바로 쏘가리입니다. 우리가 멋있어요. 이 집에서 쏘가리 매운탕을 만들 때 다른 재료 일체사절. 쏘가리 자체가 신선하고 그 나름대로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느끼시라고 다른 건 넣지 않아요. 기름기가 많고 살이 부드럽기로 돌째가라는 서러운 쏘가리. 그 맛을 그대로 느끼시라고 요렇게 만들어요. 쏘가리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쏘가리 회잖아요. 이게 특별하다네요. 그 깨끗한 물에서 자란다 그래서 이 남원강 쏘가리는 특유의 뭐 흙냄새라든가 그런 게 없다 그러지. 민물고기 중에서도 비린내가 적어가지고 회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쏘가리. 특히 쏘가리 회는요 된장 소스가 제격이에요. 직접 담근 된장에다가 청양고추하고 다진 마늘하고 참기름을 넣은 소스. 요게 쏘가리 회하고 한상의 짝꿍이라네요. 민물고기 특유의 맛을 이 된장이 살려주는 거죠. 청정 지역에 사는 쏘가리로 만든 매운탕과 회 완성됐습니다요. 매운탕입니다. 맛있겠다. 잘 차려준 쏘가리 한사. 맛이 어때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네? 맛이 어때요? 아우 시원해라. 제일 귀하신 분들이 오시면은 꼭 절대로 해야 되는 게 쏘가리 매운탕이에요. 아우 땀나. 아우, 잘 드시네요. 땀나는 줄도 몰래. 아이고, 이거 쏘가리 보니까 막 열이 나가서 땀이 쫙 빠지는 게 이게 해옵니다, 이거. 어머니는 어떠세요? 네? 저는 이거 잘 먹으니까 피부 좋아지잖아. 맞아. 20대 좀 그러시네요. 인가겠네. 자, 민물의 다금발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맛이 일품이라는 쏘가리 회. 달콤한 된장 소스에 버무려 먹으니까 그 맛이 일품이죠? 그죠? 어때요? 이 남한강 상류에 나는 이 쏘가리, 이 큰 보약이라요, 이거. 자, 민물고기 맛을 찾아서 충북 옥천까지 왔는데요. 근데 여기는 그냥 국수집 같네, 여기는. 국수인가요? 아, 살살 녹네, 살살 녹아. 이런 맛 최고예요, 최고. 근데요, 민물고기 요리는 어디 있는데요? 아, 이것이 얼큰한 생선 군다, 생선. 생선 국수요? 국수 아무리 들여다봐도 생선은 안 보이네. 여기 생선 여기네요. 살은 좀 있네. 생선 국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주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오, 바삭, 쏘가리. 이게 다 들어가요? 메기, 동작이, 동작이, 쏘가리. 쏘가리. 생선 국수는 이 민물고기 3종 세트로 만들어집니다요. 민물고기를 물에 넣고 끓인 후에 뼈는 발라내고 남은 육수에 고추장을 짝짝짝짝 풀어주세요.
각종 채소와 함께 한 소끔 더 끓이면 어떤 국수보다도 진한 국물을 자랑합니다요. 근데요, 이 생선 국수를 왜 만들게 되셨어요? 내과가 가깝고 이 고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고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국수 같은 걸 넣으니까 이제 한 끼 식사도 되고. 예로부터요, 이 지역 사람들은 생선 국수로 든든하게 끼니를 해결했대요. 근데요, 여기에 생금새가 아주 요상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죠? 뭐예요? 네? 이거야 도리뱅뱅이에요. 네. 프라이팬에다가 동그랗게 돌려갖고 그래서 도리뱅뱅이라고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기름에 튀긴 피라미에다가 매콤한 고추장 양념을 바른 도리뱅뱅이. 예쁜 고명까지 올려주니까 어우 이뻐. 고추장 양념을 바른 도리뱅뱅이는 마늘과 고추를 올려가지고 깻잎에 싸먹어야 제맛이에요. 근데 그 맛에 빠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다져갖고요, 고소해요. 아, 기분이 팔팔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민물고기가 새로운 요리로 변신을 했다는 경기도의 한 음식점. 근데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네? 예, 힘이 불끈 솟는 메기입니다. 이곳에서는 민물고기 메기가 불고기를 재탄생했어요. 이름하여 메기 불고기. 근데 어울리기는 하는 거예요, 이거? 메기는 살이 많아서 불고기에 아주 적합하고 또 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네. 불고기가 되기 위한 1차 관문, 바로 메기 숙성. 소금, 후추, 간을 한 뒤에 냉장고에서 24시간 숙성을 시켜주세요. 숙성을 시켜야 간도 배고 고기 살이 쫀득쫀득해요. 무, 배, 그리고 양파를 포함한 각종 채소를 갈아가지고 고추장과 함께 섞어주면 메기 불고기 양념이 완성이 되는데, 양념은요 손님상에 나가기 직전에 메기와 버무린대요.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히면 매콤한 메기 불고기 완성입니다요. 숙성된 메기를 씹는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에? 메기가 입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살 녹습니다. 봄철마다 제대로 맛오른 민물고기, 얼큰 칼칼한 민물고기 요리로 달아난 입맛을 잡아보세요. 한 번 들으면 시선 고정, 개성 있는 목소리 다 보였다. 목소리란 나의 생명이죠. 바로 시켜! 대한민국 유일무이 목소리 명물 낚시어. 떴다 하면 목소리로 시선 사로잡는 명물이 있다는데, 목소리가 진짜 끝내줘요. 똑같아요. 목소리가 그냥 들어보면 딱 알아요. 혹시 어디 사는지 알아요? 여기요. 목소리 하나로 소문이 자자한 주인공,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누구세요? 유명하신 분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잘 왔네. 들어와요. 알 것 같은데. 들어가도 돼요? 김수미 씨. 그럼 뭐 안 되나?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이 이렇게 많아요. 제작진의 깜짝 방문에 들어보세요. 모습을 드러낸 주인공, 아니, 그 이분이에요? 정체를 밝혀라. 아닌데. 네. 누구시죠? 누군지 뭘 몰라요. 아까 여기서도 물어보고 여기서 또 물어보고 몇 명 꼽힐 거 네, 아니에요. 김수미 씨. 그걸 못 맞추고 그래. 혹시 김수미 선생님? 맞아요. 내가 바로 홍제동 김수미입니다. 남자분인데. 세타님 유평원 아, 씨. 성대모사 하시는구나. 인터넷 개인 방송 DJ로 활약 중인 그는 김수미 씨와 똑 닮은 목소리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입소문 타고 유명해졌다고. 너 지금 돈 좀 벌었다고 유세했더니 반응은 그야말로 예, 폭발적. 똑같네요. 일단 이 목소리로 말하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뭐 인터넷으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했는데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이보다 그게 더 포인트네요. 똑같을 순 없다. 목소리에 화려한 입담까지. 노래 듣고 싶니? 잠깐 기다려봐. 어머머머. 엄마한테도 그래? 방송 중이에요. 여사님. 웬일이니? 나하고 난리예요. 얼굴은 180도 다르지만 김수미 씨와 똑같은 목소리의 아들이 어머니도 신기하긴 마찬가지. 깜짝깜짝 놀래요, 집에. 네. 김수미 씨가 온 건지 우리 아들이 온 건지. 이라고 늦게 와볼. 김수미 씨 목소리 따라하길 5년째. 왜 지금 말에 여태 보고 있다. 왜 지금 말에 여태 보고 있다가
이젠 어떤 게 자신의 목소리인지 스스로도 헷갈린다고 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따로 있었다. 원래 목소리는 당연히 안 이러죠. 어떻게 원래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 내봐요. 왜요? 원래 목소리는 그냥 평범하죠. 되게 평범하시네요. 평범한데 사람들이 하도 이 목소리만 원하다 보니까 아니 남자분인데 이 목소리로 내야지. 목소리가 평소 미술에 재능이 많고 실내 건축학과를 전공했던 유평권 씨. 그러니까 김수미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에 시트콤이랑 드라마 막 나오셨잖아요. 그때 그거 보고 나서 육두문자랑 이런 거 너무 재밌어갖고 애들한테 이거를 써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연습하게 됐는데 지들끼리 아주 깔깔대고 자빠지고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연습을 많이 하셨나 상황이 봐요. 이렇다 보니 그를 찾는 곳이 한둘이 아닐 터. 몸이 두 개라도 바쁘겠네요. 어디 가시나 봐요? 가죠. 또 다른 나를 만나러. 목소리로 시작된 김수미 씨와의 인연. 안녕하세요. 같은 목소리의 두 사람이 만나자 계시네요. 관심도 후끈 달아올랐다. 나문희 씨도 계시고. 어머, 실제로 보니까 세 분 다 메인이시네. 신기해서요? 선배님이 오시는 줄 알았더니 웬 청각이가 이렇게. 서로가 믿기지 않는 이 상황. 처음에 봤을 때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김수미 씨와 똑같은 목소리에 나문희 씨도 속았다. 굉장히 뭐. 생각할수록 황당한 상황. 한 번 터진 김수미 씨의 웃음보는 쉽사리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이고 좀 어이없어 하시면서. 물 드셔요. 왜 그렇게 나를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세대를 뛰어넘은 인연인가 봐. 김수미 씨. 무서웠어. 내 영혼이 이 친구한테 씌인 것 같아. 어떻게 해? 비슷해요.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자신의 목소리와 똑 닮은 목소리에 나 이제 서울말로 문현주처럼 말 바꿔 살 거야. 뚝 떨어지게. 또 따라 할 거야. 뚝 떨어지게. 아이고야 두 사람이 목소리 인연으로 이젠 김수미 씨와 함께 영화 무대 인사 자리까지 오르게 된 유병권 씨. 원조 김수미 씨보다 더 원조 같은 유병권 씨의 목소리가 영화관을 메우고 인터넷에 나한테 계속 쪽지 보낸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믿지 못할 광경 연출하니 관객들 모두 자신의 귀가 의심스러운 상황.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김수미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뒤에서 목소리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남녀노소 불문 유병권 씨 표 김수미 씨 목소리의 매력에 푹 빠졌다. 뭘 더 해달라고 난리야 난리가. 짧은 팬들과의 만남을 뒤로 한 채 유병권 씨 전할 말이 있답니다. 조우종 오정연 아나운서님 완지대교 굉장히 잘 보고 있고요. 방송국에서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인사하세요. 얼른 오세요. 무서워요. 부산의 한 지하철역. 토요일 저녁만 되면 사람들 발길이 멈춘다는 공연 현장. 저마다의 매력적인 목소리에 관객들 흠뻑 취한 듯한데 최고 노래 진짜 너무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남녀 혼성팀인 듯한데 아니 왜들 그렇게 놀라세요? 어머나 세상에 당신은 남자 아니면 여자? 예, 저 남자 맞습니다. 남자분이죠. 두 목소리의 사나이 서준교 씨. 그런데 왜 남자가 여자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래요? 여자 멤버들이 부족해요. 제가 여자 노래를 같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여자 목소리로 노래를 많이 하게 돼요. 나오시나 봐요. 남자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자의 목소리까지 변화무쌍한 준교 씨. 천의 목소리가 부럽지 않다고? 저 놀랐어요. 여자가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저 테이프 틀어놓고 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지금은 남자인지 여자분인지 정말 구분이 안 가시네요. 정말 신기하시네요. 자 그럼 얼마나 여자 목소리 같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여자 목소리 같나요? 똑같네요. 노래를 배운 적은 없고요. 일단 뭐 음악적으로도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전문가한테 테스트는 한번 꼭 받아보고 싶어요. 말을 들으면 너무 잘. 그래서 찾아간 대학의 음악학과.
준교 씨는 얼마나 여자 목소리에 가까운 걸까? 교수님 앞에서 여자 목소리로 노래 소식. 교수님 놀라셨어요. 측정해 봤는데 음의 높이라든가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여성스러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꿈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준교 씨. 그에겐 꿈이 하나 있대요. 일단 파페라라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고 무대에 올라서 제 꿈을 더 키워보고 싶은 그런 꿈이 많습니다. 목소리 명물로 요 사람 빼놓으면 섭섭하다고 해서 단걸음에 달려가는데 말 빠른 사람이요? 해야 돼. 말빠르기로 따라올 자 없다. 일명 속사포 여인 김경원 씨. 대체 그녀의 말빠르기는 어느 정도일까? 여자도 그럼 평소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뭐 그림을 그리면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저는 붓이랑 파레트랑 물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 종류 수상이랑 유성이랑 있는데 제가 쓰는 기름만 4개거든요. 근데 요즘 겨울에 와가지고 날씨가 좀 추우니까 뭐 전기장 방석이나 뭐 침대 같은 것도 여기 다 구비해놓고 외워서 연습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작진이 준비한 우리나라 대표 고전소설 심청전의 일부도 빨리 읽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 뭐 비디오로 틀었을 때 한 3배속 정도? 3배속. 심청이는 장르 시작과 함께 빛의 숲으로 읽어나가는 김경원 씨. 명시 잘해서 잘 불러 걸어다니며 어린 시절 보냈다. 무정한 생활은 모르는 듯한 어느새 7살인데 얼굴 아름답고 행동이 민첩하고 효행이 뛰어나고 소견이 탁월하고 인자민 기린이라 아버지 조속 공양 어머니 제살 법도 날전이 이 아니 칭찬하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녀의 말 속도에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하면 김경원이죠. 타고난 것 같아요. 바로 이때. 폰한테 옐로우 빌려달라고 그거. 뭐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예요. 아니어도 나온 거 옐로우 쓰는 거 말이야. 일상의 대화조차 어려운 그녀의 빠른 목소리. 그렇다 보니 스트레스 풀러간 노래방에서 그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속도 올리기다. 친구는 따라 부르거나 말거나 경원씨 신났다 신났어. 제 목소리나 말로 사람들이 또 저를 기억해 주니까 아마 목소리는 또 하나의 제가 아닐까. 외톨이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 발목 잡는 힘이 다름 아닌 목소리라고 하는 주인공. 시선몰이의 한창인데 너무 재밌고요. 우리 보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아이고야 분위기부터 개성 만점. 장사의 힘을 위해 목소리에 있습니다. 아싸 야로 예. 시선 사로잡는 목소리 함승식 씨. 노래는 물론 만담의 창까지 목소리로 못하는 게 없다는데 가장 우렁찬 목소리를 낼 땐 아저씨가 나요. 요 목소리에 이끌려 손님들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물건도 좋고 아저씨 목소리도 좋고 다 좋아요. 아저씨의 목소리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딸 한잔 사셨으니까 오늘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은 좋아하는 짜증은 내야서 무한하나. 손님들도 덩달아 신명나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함승식 씨의 20년 세월 담은 걸쭉한 목소리 공연에 어느새 그가 서 있는 곳은 무대가 된다는데 물건도 사고 공연도 보고 목소리 하나로 손님 마음 제대로 사로잡았다. 예, 노래 선물도 받고요. 이분이 아주 목소리도 좋고 아주 짱이에요. 너무 좋아요. 함승식 씨 그에겐 한 가지 바람이 있답니다. 내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는 게 꿈입니다. 소리 막혀. 알면 알수록 개성 만점인 목소리의 주인공들. 앞으로도 그들의 목소리가 맹활약 펼치길 기대해본다. 야, 목소리 하나는 제대로 타고나신 분들이네요. 특히 뭐니 해도 김수미 씨 흉내내는 그 유병권 씨는 연습을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이건 성대모사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빙의가 되신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예요. 말 제대로 잘했어. 정말 연습 많이 했. 너무 비슷하다. 연습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가 목소리가 표정보다도 더 전달력이 높고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성 있는 목소리가 인생의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네. 이 목소리 하나로도 팔방미인인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자, 건강하기로 따지면 또 이만한 팔방미인이 없다고요? 식당에 번쩍 찜질방에 번쩍 팔방미인 효소가 떴다. 잡냄새도 완전히 잡아주죠. 피부 영양분도 주고 모공도 수축해주고. 종횡무진 효소의 맹활약이 시작됐다. 봄 제철 맞은 효소가 있다고 해서 달려간 곳은 전라북도 부안. 효소캐 효소. 이게 효소 덩어리야. 이게 효소 덩어리.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입니다.
효소란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안에서 각종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 제철 맞은 각종 나물을 물로 씻었다면 항아리는 불로 다스릴 차례. 화끈한 지푸라기 불 마사지를 구석구석 골고루 10분 이상 쏘여줘야 한단다. 그래요. 집불로. 이제 소독하는 겁니다. 항아리를 5년에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발효 숙성시키는 건데 항아리가 깨끗해야만이 우리가 먹는데 유산기지 않겠습니까? 예, 연기가 계속 오네요. 소독을 마친 항아리 안주에는 깨끗하게 씻은 보리싹과 설탕 1:1 비율로 섞어서 켜켜이 쌓아줘야 한다는데 효소 만들기에서 설탕이 빠지면 안 되는 이유 아십니까? 효소 밥입니다. 이게 먹이입니다. 말하자면은 네. 유기농 설탕을 쓰면은 훨씬 더 맛도 우수하고 숙성 기간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숙성 중인 항아리 속에 방울방울 생기는 거품은 다름 아닌 효소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예, 그 거품은 효소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발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완숙되면은 거품이 거의 다 없어져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4, 5년 정도 숙성시켜야 그래서 색이 맑은 효소가 세상 구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색깔 한번 보십시오. 죽이지 않습니까? 네. 맛이 색 못지않게 좋은 것이 바로 맛. 빨개요. 맛이 어때요? 맛이 뿅 간다니까? 예. 무슨 맛이야? 보리, 냉이 등등 각기 다른 효소가 무려 80여 종.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이 백초 효소. 15년. 화학 조미료 대신 효소를 넣어서 먹으면은 감칠맛이 나고 훨씬 몸에도 좋고 건강도 챙기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맛 좋은 효소 때문에 사람들 발길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맛이기에 음식 삼매경에 흠뻑 빠지신 건가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막 상큼한 본맛입니다. 본맛. 본맛의 정체가 혹시 이 장아찌들? 이게 다 효소 덩어리 아니에요. 효소 덩어리. 효소 장아찌를 찾아서 주방으로 들어가니 효소 장아찌요? 네. 효소 장아찌를 보려면 효소부터 먼저 봐야죠. 장아찌 전용 효소가 있다는 창고로 직행. 배불룩한 항아리가 모두 효소 보관소라고 하는데 꿀처럼 진한 농도를 자랑하는 효소의 맛은? 아카시아. 새콤해. 너무 새콤하고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숙성이 너무 잘 됐어요. 효소의 기본 조건은 바로 시간. 이것도 3년이 돼야만 저희들 장아찌 재료로 쓸 수 있는 효소가 되거든요. 이제는 장아찌를 담글 차례. 연구는 식초에 담가 전분을 빼놓고 생강 달인물과 다시마 끓인물 그리고 효소를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 주시는데 주재료와 효소의 궁합이 핵심. 참외 효소입니다. 참외가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연근의 아삭거리는 식감하고 맞아떨어져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귀하신 몸 효소 장아찌는 전용 저온 창고도 있다는 사실. 0도에서 3도 사이에 저온에서 6개월 동안 숙성시켜야 비로소 제맛이 우러난다고 하는데 효소로 맛을 내 그 향과 식감이 일품. 연근 장아찌. 소리가. 예. 아삭아삭. 짜지도 않고 간이 아주 잘 맞습니다. 네. 뽕잎에 엉겅퀴, 산초, 참외 등등 그 종류만도 30여 가지나 되는 효소 장아찌는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있어 밥상 별미로 제격. 저장식품이기 때문에 아주 짜게 담아서 이렇게 저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장아찌라는 개념이 이미 반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짜지 않게 그렇게 담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한가득. 효소 장아찌 맛에 반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랴. 찾아와서 먹는 건 물론 택배로 배달까지 시켜 먹는 사람들도 많다고. 맛있는 효소 장아찌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세요. 네. 건강이 최고 화두인 요즘 효소도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는 법. 그래서 뭐예요? 왔다. 솔잎인가요? 솔잎 맞네요. 버섯 식초 만들려고 준비한. 솔잎으로 만든 효소 식초는 일정 기간 숙성을 거치면 이렇게 맑은 빛깔이 나는데 좋습니다. 아주 새콤하고 솔 향기가 우러나면서 아주 먹기가 좋아요. 가지에서 뗀 솔잎이 깨끗하게 목욕제게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효소 만들기에 돌입. 물에 황설탕과 솔잎즙을 잘 섞은 다음에 병이 가득할 정도의 솔잎과 대추, 배를 넣어주면 준비 완료. 이게 바로 솔잎 효소 식초입니다. 사람이 시작하고 시간이 마무리하는 효소 만들기. 3개월의 그 발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평균 한 1년 이상 된 걸 다 써버렸죠. 네. 솔잎 효소 식초는 갈비 양념에 섞어서 돼지고기가 푹 잠길 정도로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돼지고기의 잡냄새도 완전히 잡아주죠. 어디 그뿐이랴. 이틀간 숙성시키면 고기의 육질까지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참숯 화로에 솔잎을 넣고 연기를 피워 구우면 솔향기가 고기 속까지 밴다. 돼지갈비 맛을 좋게 하는 또 하나의 비밀 공개. 기름이 쏙 빠져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고기가 아주 육질이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노을자리 가리는 솔잎 효소 갈비. 가스불 위에서 뜨끈하게 달궈진 옥장판만 취급한다는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자태가 아무리 고와도 아직은 미완성. 버섯식초로서 바로 되기 전에 만든 그 솔잎 줍니다. 이거는 이 솔향기가 아주 고기에 묻어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솔잎갈비 나왔습니다. 솔잎 효소 갈비는 코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먹어주는 게 정석. 솔잎 효소로 재워서 그런지 고기 먹은 것 같지 않고요. 입안이 개운한 것 같은데요. 깔끔하죠. 진짜 맛 죽여준다. 특히 환절기가 되면 주부들에게 사랑받는 효소가 있다고 해서 달려간 곳 경기도 수원. 아니 그런데 효소는 어디 가고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이요? 이 자체가 이게 다 효소 덩어리랍니다. 지금까지 본 효소와는 전혀 딴판. 이거 그냥 흙 아닌가요? 김이 모락모락 나요. 이걸 쑥하고 녹차하고 쌀가루 섞여서 발효를 시켜놓으면은 그러면서 열을 나는 과정에서 효소가 나오는 거죠. 나무통에 쑥가루와 녹차가루, 쌀결을 넣어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죠. 한 가지 아직 남았어요. 뭔가 또 들고 오시는 사장님. 미생물 발효액이에요. 이 발효액이 있어야 발효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발효액.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의 미생물 발효액이면 2인용 대형통 분량의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네. 밭을 갈듯 기계로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8시간 정도 지나면 별도의 불을 떼지 않아도 김이 풀풀 자연열 발생. 그 온도가 자그마치 70도나 된답니다. 앞으로 8시간부터 20시간까지 쓸 수 있어야 효소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입장. 어우, 70도면은 뭐. 머리만 쏙 빼놓고 온몸을 효소로 덮어준 다음에 10분 정도 효소 찜질을 하고 나면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내 몸이 다시 태어난 것 같고 노폐물이 쫙 빠져서 기분이 참 좋아요. 기분도 개운하고 아주 날아갈 듯이 상쾌해요. 네. 이쪽으로 돌으세요. 효소 찜질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기 섭섭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 효소팩. 효소팩이요? 네. 효소욕을 하고요. 이걸 해주면은 피부에 영양분도 주고 모공도 수축해줘요. 하겠습니다. 찜질을 하는 동안에 활짝 열린 모공을 진정시켜주는데 효과적이란 말씀. 오늘 효소팩도 되고 효소 찜질도 되고 너무 좋아요. 피부가 쫙 풀리고 기운이 넘쳐요. 효소 찜질하고 예뻐지세요. 네, 하고 싶네요. 효소의 활약상은 우리네 이웃집에서도 이어진다. 안녕하세요. 효소 마니아 양옥희 주부. 칙칙칙칙칙칙. 거실에 신발 옷장까지 뭔가 열심히 뿌리는 아주머니. 효소 발효액. 집안의 악취가 싹 없어져요. 그래요? 효소 탈취제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는데. 쌀에서 쌀뜨물이 있어야지 효소 발효액을 만들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모든 준비 끝. 이제 섞어줄 일만 남았다. 이건 뭐죠? EM 원액이에요. 유익한 미생물 원액을 붓고 하나 더. 설탕 만들고 난 찌꺼기. 미생물에 밥을 주기 위해서. 설탕을 발효되는 과정에 먹이가 있어야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잘 흔든 다음에 그늘에서 열흘 정도 발효시키면 팔방민 쌀뜨물 효소 세제 완성. 효소 발효액을 담궜다가 씻으면은 이 과일이나 설거지할 때 소리가 푹푹 난답니다. 화초를 기를 때 비료 대신 사용하면 식물이 쑥쑥 자라는 건 기본이요. 칫솔에 뿌려 양치질을 하면 입냄새를, 걸레를 빨아서 전자제품을 닦아주면 정전기를 잡아준다. 번거로워도 효소 세제 고집하는 이유. 쓰임새가 많네요. 깨끗하긴 한데 환경에 나쁘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효소 발효액으로 화장품 만들어요. 화장품 만들기 첫 번째 단계는 귤즙 짜기. 100% 천연 귤즙이 준비되면 빈 병에 쌀뜨물 효소와 글리세린, 알로에 젤을 일정 비율로 섞어 귤즙을 넣은 다음에 흔들어 주기만 하면
효소 화장소 완성했습니다. 이건 천연이고 방부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자주자주 조금씩 만들어 써야 해요. 사용기한이 일주일 정도인 효소 화장수는 냉장 보관이 필수. 제가 이렇게 고운 게요, 이 효소 화장품 때문이랍니다. 먹고 바르고 찜질하고 올봄 건강 지킴이 효소와 함께하는 건 어떠실까요? 바야흐로 경쟁력 시대. 그 경쟁력 높여준 제2의 필수품이 있었으니 바로 자격증. 예, 도전하세요. 잘 고른 자격증 하나 10통장 안 물었다. 일석이조 실용 만점. 2010년 별별 자격증의 세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하고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 자격증 따라요. 원래 자격증 딴다고 하기엔 너무 요상한 포즈인데 여기 자격증 따려고 모인 사람들 맞아요? 뭐 하는 거예요? 자격증 딸라고요. 웃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웃음치료. 오락 실습과 웃음 실습, 실기 시험을 거치면 웃음 치료에서 자격증이 주어진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질 맞는, 소문 맞는 주위에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두가 안녕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과장된 몸짓에 다소 유난 떠는 것 같아 보이지만 웃음 속에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데 이거야말로 웃을 일 많지 않은 현대생활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말씀. 네, 제가 예전에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병도 고치고 했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같이 나눠주고 싶고. 제 아무리 웃음치료사 자격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실력 발휘가 가능해야 할 터. 여기 4년 전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는 웃음 전도사로 몸값을 높이고 있다는 이경숙 주부를 소개합니다. 사람은요, 유형별로 자 머리형, 그 다음에 가슴형, 그 다음에 장형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성이 뛰어난 머리형 웃음, 감수성이 뛰어난 가슴형 웃음, 페퍼가 좋은 장형 웃음까지 사람마다 다른 웃음을 분석하는 건 그녀만의 노하우. 너무 좋아요. 따봉입니다. 마음을 열고 연령 초과하고 성별 초과해서 똑같이 생각하면서 한 마당에서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하루에 기본 2-3개의 강의는 물론 철원대구 대전까지 찍고 전국구 강의로 올리는 수익 또한 짭짤하다고.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정말 웃음이 좋아서 그냥 시작을 한 건데 내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뒤에 요딴 것이 따라오더라고요. 젊은 여성과 주부들에게 날로 인기가 높아진다는 자격증을 찾아간 곳. 피부 미용 자격증 수업받고 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을 관리하는 게 피부 미용이에요. 지금부터는 얼굴 매뉴얼 테크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구역은 아니지만 미용 분야는 확실히 여자가 강하다. 미용 시장이 커지면서 2008년부터 생겨난 피부 미용 국가기술 자격시험. 값비싼 수업료 없이도 취업의 꿈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계좌제라고 하는 수업인데요. 20%만 본인 부담으로 내시는 거고 80%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수업 과정입니다. 졸업 앞둔 대학생도 아기 키운 주부도 연령 불문. 누구나 기초부터 탄탄히 배울 수 있다. 잘해줘요. 우리가 잘하잖아요. 이제는 남녀 모두 미용 시대. 피부 미용 전문가 자격증을 따게 되면 피부관리사로 창업이 가능하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프랑타파가 어디 있겠어요. 남자분도 계세요. 창업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경험을 쌓으면 창업도 생각을 해서 자격증을 먼저 피즈라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워놨고 시간도 많이 있고 해서 전문적인 것을 직업을 갖고 싶어서 한번 이거 도전해봤어요. 바늘구멍 뚫은 낙타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취업문 뚫기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분인가요? 저 자격증 가진 여자예요. 어머나, 50대 나이로 자격증에 도전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자격증 시대고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막상 도전하고 보니까 그게 어렵지만은 않더라고요. 일단 노련한 솜씨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실력파. 어때요? 지금 시원하시죠? 네. 주부구단의 꼼꼼하고 섬세한 손길이 마음껏 발휘되니 되겠습니다. 좁은 취업문 뚫기가 어디 쉬우랴. 취업 완전 정복의 첫 단추는 바로 이 자격증. 잘 고른 자격증 하나면 희망이 있다. 감동받으셨나봐요.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 때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한다는 그런 그 기분이 너무 기쁩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한 자격증으로 사람들 모여들고 있다는 서울의 한 건물. 어머, 운동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여기가 뭐예요? 혹시 헬스장인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인턴사원 분들이거든요. 교육 받으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세요. 이제는 다이어트도 자격증 시대. 체중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계획을 설계, 관리해주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부피감이 양배추보다 다이어트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살을 많이 쪘던 케이스였기 때문에요. 그런 경험도 되게 많고 제 경험을 토대로 또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3개월 온라인 수업에 시험까지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센터에 가장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온라인 상담뿐만 아니라 방문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선생님들이 늘고 있죠.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해지면서 생겨난 틈새 자격증이라는 말씀.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한성아입니다. 방문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한성아 씨,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짜고짜 냉장고 점검에 나서 주시는데 네, 어머나 따르나요? 냉장고 곳곳에 숨겨진 금지 식품들을 이런 모조리 거. 압수. 신나게 빼시고요. 이곳은 전부 칼로리. 대신 다이어트 식품의 보고인 닭가슴살에 채소와 고구마로 대체해 주는데 살 빼기는 물론 근육과 고기에 건강까지 챙겨주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게 식이, 그리고 운동, 그리고 이런 습관이 벌써 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행동 수정요법, 습관 교정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짜드리는 거죠. 식이요법만 가르쳐준다고 어디 끝이랴. 피하 지방층까지 재주는데 어떻게 TV 보세요? 특히 생활습관은 다이어트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많이 안 요인. 찌셨는데. 때론 무서운 지령 내리는 건 물론이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1:1 맞춤 운동을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운동 목표에 따라 고객 성향에 따라 맞춤 다이어트 계획 짜주는 게 그녀의 임무. 잘 따라온 자격증 하나로 틈새 시장 공략은 탄탄대로다. 열량이 높고 그리고 올 때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감량이 잘 되시면 또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미래의 10대 유망 자격증으로 손꼽히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요리학원인가요? 푸드 코디네이터 과정 수업 듣고 있는데 지금은 요리 관련된 수업 같이 듣고 있어요. 요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식탁과 공간을 연출하는 맛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푸드 코디네이터. 파티나 출장 요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2개월 수업에 협회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나면 취업의 방향은 무궁무진. 사러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또 케이터링이 굉장히 많이 붐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터링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시고 계세요. 푸드 코디네이터 매력 속에 푹 빠진 사람들. 음식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직업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시작하게 됐어요. 수업 과정 내내 합격 소리를 들은 수강생 바로 현장에 투입해 실력 발휘 가능하다는데 안녕하세요. 전 푸드 코디네이터 최재원입니다. 자격증 하나로 불황을 타파한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맞춤 출장 요리사로 의뢰인의 집을 찾은 최재원 씨. 저 원어민 친구들하고 파티가 있는데 제가 뭐 요리 솜씨도 좀 좋지 않고 고객의 주방도 내 주방같이 주로 즉석에서 요리하는 것은 기본. 홈파티 주제에 맞춘 요리 메뉴까지.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계절이나 그럴 때 맞게끔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랴. 깔끔한 맛뿐 아니라 아름다운 멋이 출장 요리에 맞춤대로 찍는다는데 집안 갖가지 소품을 활용해 홈파티에 어울릴만한 색다른 분위기 변신은 기본이라고. 레스토랑을 만들었네요. 음식에 대한 사랑과 음식에 대한 뭐 많은 이해도, 그 다음에 음식을 누구나 그냥 좋아한다면 누구나 다 가능하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화려한 음식들을 손님 맞을 준비에 나섰다. Oh wow, that was great. Jeez, wow, look at that. 집에서 즐기는 출장 요리 홈파티. 외국인들도 감탄하긴 마찬가지. Yeah, it was fantastic. It was super. 너무 만족하고 좋게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하나로 가치도 높이고 돈을 버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는 2010년 자격증의 세계였습니다. 자격증을 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뭐 다양하게 활용이 돼서 돈도 벌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효자네요. 그리고 따기 네. 위해서 그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네. 또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남간의 설악 추어탕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